Hi guys, welcome and 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Yemi. So this video is going to be in Korean.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학연수에 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1탄과 2탄으로 나눠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1탄인 이번 영상에서는 어학연수 비용과 유학원 선택 시 유의사항, 그리고 캐나다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탄에서는 어학연수 필수템과 어플들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제가 이야기할 비용은 2018년도에 제가 토론토로 어학연수를 갈 때 기준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비용은 유학원을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EDM 유학센터를 통해서 토론토로 어학연수를 약 10달간 다녀왔습니다. 어학연수를 가기 전 지출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항공료, 비자 발급 비용, 학원비, 신체 검사비, 보험료 5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먼저 항공료 같은 경우에는 저는 토론토, 인천 왕복으로 약 200만 원 정도를 지불하였습니다. 유학원을 통해서 티켓을 발권을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굳이 유학원을 통해서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개인적으로 티켓을 발권하셔도 무관합니다. 다음은 신체 검사 비용인데요. 신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17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험료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상품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필요한 상품을 잘 선택을 하셔서 보험료를 지불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은 비자 발급 비용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비자 발급을 받을 때 약 40만 원 정도 지불을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학원 수업료 같은 경우에는 저는 10달을 체류를 하는 거고 10달 동안 수업을 받는 과정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약 1,000만 원 정도 지불을 했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비용은 출국 후에 현지에서 주기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입니다. 먼저 제가 토론토에 있었을 당시에는 홈스테이비가 달에 800불이었어요. 캐나다 달러로 800불이었고 2019년도에 제가 한국으로 귀국할 때 약 50불 정도가 인상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한 달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말로 개인차가 심한 부분인데 저는 홈스테이비를 포함해서 한 달에 약 1,400불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이 1,400불 안에 800불이 홈스테이비로 고정적으로 지출을 했었고 남은 600불에서 휴대폰비와 교통비도 함께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학원 선정 시 유의사항인데요. 만약 본인이 어학연수라는 영어와 문화를 배우는 거에서 끝이 아니라 컬리지나 대학교로 진학을 하실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유학원 선정하시는데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아요. 몇몇의 유학원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 있는 어학원을 시작으로 컬리지와 대학교 프로그램까지 한 번에 다루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목표와 진로와 가장 잘 맞는 유학원을 선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유학원에서 어학연수를 갈 지역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성향과 가장 잘 맞는 곳을 선택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도시적인 곳에서 어학연수 생활을 하길 원했기 때문에 밴쿠버보다는 토론토로 추천을 해주셔서 토론토로 가게 되었습니다. 유학원 지사가 현지에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처음 현지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모르는 부분도 많고 막막한 부분도 많은데 현지에 유학원 지사가 있으면 일단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학원에 상담을 받으러 가시면 각 유학원마다 현지 어학원에 관한 팜플렛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팜플렛을 미리 받으시고 본인의 성향과 가장 잘 맞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잘 맞는 어학원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어학원 사이트 주소를 아래에 첨부해 둘게요. 무료로 레벨 테스트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학연수를 준비하시고 현재 본인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험을 쳐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캐나다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전반적인 문화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는 다르게 길거리에서 음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날씨가 좋아지거나 하면 한강이나 공원 벤치에 앉아서 맥주를 한 잔씩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길거리에서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불법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있으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미국으로의 여행이 굉장히 용이해요.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국내 여행 그리고 유럽으로의 여행도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했던 점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국제선보다도 국내선의 가격이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토론토에서 밴쿠버로 가는데 약 30에서 35만 원 정도 항공료가 들고 토론토에서 뉴욕이나 보스턴, 시카고로 가는 데는 1, 20만 원 안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텍스가 높기 때문에 밖에서 외식을 하시는 경우에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화 자체가 집에서, 가정에서 요리를 해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가게들이 평균적으로 굉장히 일찍 문을 열고 굉장히 일찍 문을 닫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던 브런치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의 경우에는 아침 오전 8시에 문을 열어서 오후 3시에 마감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가게나 상점들의 영업시간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게 도움이 훨씬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정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화장품 맥 아시죠? 보통은 맥이 미국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맥은 캐나다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캐나다로 여행 가시는 게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저렴해요. 한국과는 거의 반값이라고 할 정도로 맥의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루츠, 루루레몬, 그리고 캐나다 구스가 있습니다. 다음은 식당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팁 문화가 한국과는 가장 큰 문화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지에 처음 도착하셔서 식당을 가게 되면 일단은 팁을 좋아하는데 이 팁을 얼만큼 줘야 하는지에 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학생의 경우에는 약 10% 정도를 부과하시면 되고 평균적으로는 15% 정도를 부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몇 식당의 경우에는 팁이 아예 고정으로 결제 영수증에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금 달랐던 부분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 들어가면 그냥 빈자리에 손님이 알아서 착석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캐나다의 경우에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일단 직원이 자리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럼 자리 안내를 받고 또 다른 직원분이 주문을 받으러 와요. 그럼 이 직원이 저희 테이블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원분한테 말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으니 이 부분도 알고 가셨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편리했던 점은 계산을 할 때 카드 머신을 가지고 직원분이 직접 자리로 오십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내겠다 하시면 현금을 가져가서 계산을 다 한 후에 거스름돈을 가져다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진짜. 다음은 대중교통 시스템인데요.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카, 버스, 그리고 지하철 이 세 가지 종류를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종류를 통틀어서 TTC라고 하는데 스트리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옛날 전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트리카의 특이한 점을 말씀을 드리면 구형과 신형으로 나뉘는데 요즘에는 신형이 더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해요. 근데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트리카에 탑승을 하면 하차벨이 따로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차벨이 없고 스트리카 내부 벽면을 따라서 줄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리실 정류장이 다 되면 그 줄을 당기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줄을 당기는 게 하차벨을 누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들고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게 돼도 거스름돈이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근데 캐나다의 경우에는 거스름돈을 주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에는 3.25달러였는데 이걸 꼭 그 금액을 정확하게 맞춰서 지불하고 타셔야 해요. 그리고 캐나다는 지하철을 타면 와이파이가 터지지도 않고 심지어는 전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에는 세상과 단절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몇몇 구간이나 지하철이 지상으로 잠깐 올라올 때 이때만 데이터가 터지기 때문에 연락을 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그때를 맞춰서 미리 타이핑을 다 쳐두신 후에 바로 전송 버튼을 막 누르셔야지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카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진동벨이 어딜 가나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진동벨이 없기 때문에 카페에서 주문을 할 때 이름 좀 이야기해 줄래? 라고 하는 경우나 아니면 영수증에 번호가 적힌 걸 준다거나 아니면 그냥 번호표를 따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1탄에서 준비한 어학연수 비용과 유학원 선정 시 유의사항 그리고 캐나다의 전반적인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2탄에서 유용한 아이템과 꼭 다운받아야 할 어플들에 관해서 영상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